하이스탑 3학년 거 이제 2학기 부분에 80조 전기 에너지 발생과 이용.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이제 전기 에너지가 있습니다. 물론 뭐 화학 에너지 이런 거는 이제 열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데는 편리하게 사용하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뭐 이렇게 코드 꼽아가지고 금방 뭐 다른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게 전기 에너지거든요. 전기 에너지를 이제 만드는 방법, 전기 에너지 만드는 방법 뭐 이런 거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 종류가 있는데요. 화학 에너지는 석유나 천연가스 이런 어떤 화합물이 있어. 화합물, 이렇게 화학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들이 있어요. 근데 그 화학 결합 안에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합을 끊으면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연료가 가진 에너지도 화학 에너지라고 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물 속에도 그 화학 결합을 끊으면서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얻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화학 에너지 형태로, 그러니까 영양소들 그 안에도 화학 에너지 형태로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도 일종의 에너지야. 소리에 에너지가 있어요. 소리가 공기 진동을 발생시키는데 소리도 에너지고, 그 다음에 빛 에너지도 에너지고요. 빛 에너지 에너지입니다. 빛 에너지는 근데 특징이 진공에서도 전달된다라는 거. 소리는 어떤 매질이 필요하거든요. 소리를 전달해주는 공기나 아니면 액체나 금속이나 어떤 고체나 이런 게 필요한데, 빛 에너지는 그런 매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열 에너지는 온도를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고체를 액체로 만들거나 액체를 고체로 만들거나 이런 상태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가진 에너지 중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는 지구에 있는 대부분의 에너지의 원천이 된다.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사실 바람 불고 이런 것도 태양 에너지 때문에 바람 부는 거예요. 태양에 의해서 부등적으로 가열되기 때문에 온도차가 발생하고, 그러면 이제 온도가 높은 곳에 있는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요. 공기가 적으면 저기압이라고 하고, 온도가 낮은 곳은 그 공기 밀도가 커지면서 하강하게 되거든요. 그럼 공기가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럼 고기압이 돼.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그러니까 바람 부는 것도 태양 에너지 때문에 생긴다라는 거야. 그럼 바람이 불면 해류도 생기고요, 파도도 생기고, 뭐 비가 내리는 이유도 이제 태양 에너지 때문에 수증기가 증발하고 난 다음에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근데 그 물이 흐르면서 그 물에 의한 에너지에 의해서 지표면이 변화되고 이러죠. 뭐 이런 것들도 다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고, 그 다음에 뭐 생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광합성을 해야지 그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 형태로 바뀌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저장을 해 놓는 거죠. 화학 에너지 형태로. 근데 예전에 살았던 생물들이 묻혀가지고 석탄, 석유가 되잖아요. 그것도 화학 에너지도 알고 보면은 이제 태양 에너지에서부터 왔다. 뭐 이런 거야, 이거. 지구에 있는 대부분의 에너지의 원천은 태양 에너지다, 태양 에너지. 그 다음에 핵 에너지, 우라늄의 원자 핵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로 주로 원자력 발전에 사용됩니다. 근데 핵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에서 온 건 아니에요. 지구에 있는 우라늄이라는 그 물질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건 태양 에너지에서부터 온 건 아니야,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에너지는 전자의 이동으로 일을 하거나 다른 에너지로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에너지인데, 이게 중요한 게 다른 에너지로 전환하기가 쉽고 편리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아껴라 이런 거는 주로 이제 전기 에너지 말하는 거긴 하고, 화학 에너지도 이제 석탄, 석유 같은 거 아껴야 되니까 요런 거 이제 주로 요런 에너지를 아껴라 뭐 요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너지 절약해야 된다라는 거는.
근데 이제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전자기 유도. 전자기 유도는 그 전에 배운 거는 이런 거예요. 전류가 흐르면 이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뭐 이런 걸 배운 적 있어요. 그러니까 코일이 이렇게 감아져 있는데 전류가 흐르면 이게 자석이 된다, 뭐 이런 거 배운 적 있습니다. 그거의 반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류는 어떤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는데, 반대로 자기장을 변화시켜서 전류를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흐르는 전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유도 전류라고 하는데, 코일 주위에 자석이 움직이거나 자석 주위에서 코일이 움직이면 코일을 지나는 자기장이 변화하여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런 현상 자체는 전자기 유도라고 하고, 이때 흐르는 전류는 유도 전류라고 해요. 근데 이 자석이라는 게 극이 있고요, N극, S극이 있고, N극에서 나와서 이 자기력선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요, 자기력선이. 아무튼 이 N극 근처가 자기력선 밀도가 제일 커. 요 좀 떨어지면은 이 밀도가 좀 작아요. 그쵸? 자, 잘 들어야 돼. 이 코일에 뭘 건전지를 연결해 놓은 건 아니야. 지금 그냥 전구만 연결한 거야. 그래서 자석을 이렇게 안으로 넣었다 뺐다 하잖아요. 그럼 전류가 진짜 흘러서 이 불이 켜져요. 이따 보여줄게. 진짜로 흐릅니다. 근데 이게 넣었다 뺐다 하는 게 뭘 하는 짓이냐면 자기장의 변화를 주고 있는 거야. N극 근처에서 이렇게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넣는 걸로 할게요. 넣을 때 보면 이 지금 아래쪽 코일의 아래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조금 흐르다가 넣으면은 많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애들이 많아지면은 그 평형이 깨지는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그 평형이 깨지는 거를 상쇄시켜주는 쪽으로 얘가 자기장이 이렇게 위쪽으로 생기게끔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되려면 오른손 엄지손가락 위로 해보시면 전류 방향이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좀 더 구체적으로는 뒤쪽에 할 텐데,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하는 동안에 뭐가 어떻게 된다? 자기장 변화가 일어나고, 자기장 변화를 상쇄시켜주는 쪽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게 이제 유도전류예요, 유도전류. 근데 이게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도 되지만 코일을 왔다 갔다 해도 돼요. 그거는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편리한 걸 쓰는 거예요. 자석이나 코일이 움직여서 자석이나 코일이 상대적인 운동을 하면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데, 전류가 흐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요거를 이제 유도 전류라고 해. 요때 전류를. 근데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자석을 넣고 가만히 있으면은, 물론 여기 자기장이 있긴 하지만 자기장에 변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장에 변화가 있어야지 그 변화를 상쇄시켜주는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그냥 넣고 가만히 있으면 전류가 흐르는 건 아니에요. 이거 아셔야 되고, 요런 법칙을 이제 뭐 유도하고 뭐 밝혀낸 사람이 패러데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 덕분에 이제 전기를 이제 막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유도 전류의 방향이 어느 쪽이냐, 요거를 알아보는 방법이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인터넷 나올 것 같네요. 뭐 안 나오네? 어떻게 알아보는지 안 나오네? 87쪽에 나오는구나. 자, 일단 간단히 보면, n을 가까이 할 때, 잘 봐. 검유계라고 하는 거예요, 검유계. 검유계의 바늘이 원래는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가운데 있는데, n이 가까워질 때 보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늘이 움직였어요. 오른쪽으로 바늘이 움직입니다. 이거를 이제 오른손 법칙이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돼요. n이 가까워지면 n을 밀쳐내기 위해서 위쪽이 n극이 되고 아래쪽이 s극이 되게끔 전류가 흘러요. 근데 이때 이제 오른손 법칙을 쓰는 건데 자석 내부에서 자기장은 s극에서 n극으로 향하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을 n에서 s에서 n으로 하시고 위쪽으로 하시고 내 손가락 감아주는 방향이 자기장, 전류 방향이에요, 전류 방향. 그래서 n극이 가까이 오면 n을 밀쳐내기 위해서 위쪽이 n극이 되거든요. 그러면 엄지손가락, 오른손 엄지손가락 위쪽으로 하세요. 나머지 내 손가락이 감아주는 방향이 전류 방향이야. 그럼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면 이렇게 흐르는 거네. 요렇게 가서 요렇게 흐르는 거야, 이렇게. 아무튼 그랬을 때 얘가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였어. 근데 반대로 봐봐. 멀리 한대. 멀리 하는 거는 이 자기력선이 좀 작아지는 건데요. 그 작아지는 걸 보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n이 멀어지는 거를 잡아당기려면 위쪽이 s극이 돼야 돼. 아래쪽이 n극이 되고 엄지손가락을 거꾸로 해야 되고 저 밑으로 하시고 감아줘 보세요.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해보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전류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바뀝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돼? 전류 방향 바뀌면은 검유계의 바늘도 반대로 돌아갑니다. 이해하셔야 되고. 자, 유도전류는 가까이 할 때랑 멀리 할 때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이걸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럼 검유계가 왔다 갔다 해. 그거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유도전류의 세기. 유도전류의 세기는 자기장의 변화가 크면은 세요. 근데 자석을 조금 더 강한 거로 하면은 자기장 변화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자석을 강한 걸 하던가 아니면 자석을 빠르게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천천히 오면 변화량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걸 빨리 넣었다 뺐다 해. 빨리.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가 커져요. 그러니까 자기장의 변화를 크게 하려면은 자석을 센 자석을 써야 돼. 센 자석을 쓰거나 아니면 빠르게 왔다 갔다 해야 돼. 빠르게. 그러면은 전류가 많이 흐르고요. 또 다른 방법은 코일의 감은수를 증가시켜 주는 거야. 감은수 많이 감는 거야, 코일을. 그러면 그거에 각각 비례해서 유도 전류가 많이 흐릅니다. 자, 전자기 유도의 이용. 지금 자가발전 손전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잘 보면 구리선처럼 코일이 있습니다. 코일. 그리고 얘가 막 흔들 때 이 안에 있는 자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석이. 그러면 전류가 발생해서 진짜 손전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운동기구 발로 페달을 돌리면 전기가 발생한다. 물론 이제 그걸로 여기 뭐 얼마만큼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 이런 거 표시해 줄 수도 있고, 진짜 발전기를 설치하면은 그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뭐 이제 불빛을 내보낸다던가 아니면은 뭐 충전한다던가 뭐 이런 데 쓸 수도 있죠. 발광 킥보드라고 해서 여기 반짝반짝 하는 거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기 에너지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 만들어내는 장치를 발전기라고 하죠. 발전기.
발전기는 그 전동기랑 원래 구조가 사실 똑같아. 자, 발전기는 양옆에 자석이 달려 있고 이걸 코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코일을 돌리면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왜 만들어지냐면 코일을 돌리면 이 자기력선의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동그란 애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있으면 자기력선이 많이 통과하잖아요. 근데 돌아가면서 여기 통과하는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적어지죠. 자기력선 변화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적어졌다가 많아졌다가 적어졌다 많아졌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요쪽에 있는 거는 이제 뭐 바퀴로 돌릴 수도 있고, 여기를 바퀴로 돌릴 수도 있고, 뭐 수력 발전소는 이제 물이 막 떨어지면서 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를 돌리면 전류가 흘러서 전구가 켜지는 거예요. 근데 전동기는 거꾸로 여기에 뭐 건전지나 이런 걸 연결하면 돌아가는 거고요. 얘는 이제 건전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발전기인데, 발전기가 전기 만들어서 전구를 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동기는 전류가 흘렀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고, 발전기는 역학적 에너지에 의해서 얘를 돌리면 전류가 발생해요. 돌리면. 그 에너지 전환의 차이가 있죠. 자, 학습용 체크. 석유나 석탄 등이 가진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한다. 화학 에너지. 천연가스 등, 석유나 천연가스 등이 가진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한다. 자석을 코일 주위에서 움직이면 코일에 유도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가까이 할 때랑 멀리 할 때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고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코일을 회전시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장치를 발전기라고 합니다. 발전기에 써주시고, 책에 붙으면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져 있지는 않구나. 그 뒤에 이제 심화 내용으로만 있구나. 자, 전기 에너지의 전환과 이용.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있잖아, 이 발전기를 돌리는 장치를 또 터빈이라고 해. 뭐 물레방아 같은 거야. 터빈을 돌리면 발전기 안에 코일이 돌아가고, 코일이 돌아가도 되고 사실은 자석이 돌아가도 되거든요. 네, 뭐 발전기 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터빈을 돌리는 에너지원을 이 수증기를 이용하느냐, 아니면은 물이 떨어지는 그 에너지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뭐 화력, 수력, 핵발전 뭐 이렇게 되는데요. 화력 발전은 처음에는 석탄, 석유가 가진 화학 에너지가 있어요. 화학 에너지. 그거로 물을 데우면은 물이 되게 빨리빨리 움직이잖아, 수증기가. 그럼 얘가 막 지나가, 얘를. 그러면서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고, 그 역학적 에너지가 그 전동기를 돌리면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화력 발전은 화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물론 요 사이에 사실 열 에너지가 있긴 해요. 열 에너지가 사실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로 그 물을 데우는 거니까. 이런 게 화력 발전이고, 수력 발전은 높은 곳에 있는 물의 역학적 에너지, 그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발전기를 돌려. 근데 돌아가는 거는 또 역학적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물의 역학적 에너지가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고, 조금 구체적으로는 이제 물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발전기의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가 생기죠. 그쵸? 이런 거 수력 발전. 풍력 발전은 이제 바람의 역학적 에너지, 바람에 이제 운동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근데 공통적으로 요 세 개는 전부 다 뭐야? 발전기를 돌려서 생산하는 에너지야. 그래서 요때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핵에너지는 우라늄에 있는 핵에너지, 그게 핵이 분열하면서 나오는 열에너지가 다시 수증기를 데워서 그 수증기의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고요. 그게 이제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를 돌리면은 이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핵에너지에서는 이제 핵, 그 다음에 뭐 열에너지,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그 다음에 전기에너지, 요 순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런 거는 발전기를 돌리는데, 잘 봐요.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발전기를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유도전류가 아닙니다. 전자기 유도가 아니에요. 이건 전자기 유도가 아니다. 이거는 빛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서 그 발전을 하는 방식이 틀려요. 얘는 태양광 발전은, 이건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전기에너지를 바꾸는 방식입니다. 근데 나머지 지금 요 세 개, 그 다음에 수력 발전, 이런 거는 전부 다 전자기 유도 현상 이용하는 거야. 발전기를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방법만, 이제 처음 방법만 다른 거예요. 자, 전기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는 효율이 높고, 그 다음에 운반하기 쉽다. 전선을 통해서 빠르게 이제 운반할 수가 있다. 분배와 제어가 쉽다. 전선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각각 나눠주고 이런 게 쉽다. 비교적 안전하고 공해가 적다. 이런 장점이 있지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전기에너지 전환. 전등은 전기에너지가 빛에너지, 열에너지로, 사실 목적은 빛에너지긴 한데 열에너지가 뭐 아예 안 나오질 않거든요. 뜨겁거든요, 약간. 근데 토스터기는 열에너지가 주 목적이고, 청소기는 이 모터가 막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운동에너지나 뭐 소리에너지도 나긴 하지, 이런 걸로 전환이 된다. 스피커는 소리에너지로 전환되고, 세탁기는 운동에너지로 전환되고요, 선풍기는 운동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그 다음에 83쪽에, 자,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수가 있어. 전환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에너지는 보존이 돼요. 보존이 됩니다. 근데 에너지를 자꾸 아끼라고 하는 거지. 왜냐면 에너지 중에 우리가 쓰기 어려운 에너지가 있어요.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열에너지, 이런 거는 그냥 주변으로 퍼져나가. 이렇게 우리가 내 맘대로 막 가둬두고 뭐 이럴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뀌는 열에너지들은 다시 전기에너지로 만드는데 되게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를 전환이 되고 보존도 되지만,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에너지는 절약을 해놔라, 절약을 해라,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기에너지가 1000줄이 왔어요. 1000줄. 그럼 소리가 잉 나는데 사실 목적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소리가 한 200줄 정도 바뀌고, 열에너지나 바람이 불고 이런 게 목적이잖아, 헤어드라이어에. 그래서 우리 목적에 맞게 바뀌는 게 한 700줄 정도네. 700줄. 기타 뭐 있을까요? 뭐 아무튼 뭐 마찰이나 뭐 이런 거에서 소모되는 것도 있겠지. 기타 뭐 열에너지로 빠져나가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요거 다 더하면 얼마야? 이게 700, 200, 100이니까 1000이지, 1000. 그쵸? 그래서 열에너지는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에너지는 보존이 됩니다. 에너지는. 그 다음에 풍력발전기는 바람이 에너지가 100이라고 했을 때 그냥 지나가는 게 50이고, 열에너지 여기 뭐 마찰이나 이런 거에서 10%가 감소하고, 소리나 역학적 에너지도 10% 감소하고, 한 30% 정도만 전기 에너지로 실제로 바뀌는구나. 이거는 좀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100이죠. 100. 에너지는 전환되더라도 보존된다. 알고
알고 있으셔야 하고, 휴대전화에서 전기에너지 전환. 하나 이제 애들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 휴대전화 배터리에는 화학에너지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에너지에서 전기에너지로 바뀌어야 돼. 일단 배터리가 전기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배터리에는 그 안에 배터리에 들어가 있는 여러가지 화합물들이 있거든요. 화학에너지로 저장이 되어 있다가 그거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서 그거를 운동에너지, 열에너지, 소리에너지, 빛에너지로 각각 다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배터리가 충전될 때는 전기에너지가 저장되는 게 아니라 사실 화학에너지가 저장된다. 이것 좀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력발전은 물에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고, 무슨 에너지는 여러 가전제품에서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되어 편리하게 이용된다. 전기에너지 쓰면 되네요. 전등에서는 전기에너지가 빛에너지와 열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한 형태의 에너지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전환될 수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에너지 총량이 일정하게 보존되는 것을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넘어가겠습니다. 소비 전력과 전력량. 그럼 이제 전력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전력의 원래 의미는 1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에너지, 그런 걸 전력이라고 해요. 전력. 그래서 이렇게 뭐 1초 동안 사용한다, 이렇게 계산하려면 사용한 시간 있지, 시간분의 전체 쓴 전기에너지를 하셔야지 1초 동안 사용한 전기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초 동안에 뭐 1000줄의 에너지를 썼다. 그러면 이제 이 소비 전력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시간분의 10초분의 1000줄, 그럼 이제 약분하면 이제 100이잖아. 100줄 per second인데 1초 동안 몇 줄을 썼다, 이런 뜻인데, 이 단위를 우리가 이제 와트라고 하는 단위를 쓸 거예요. 이렇게. 소비 전력의 단위는 와트라고 하는 거 씁니다. 와트. 와트 뜻은 1초에 100주씩 쓴다, 이런 뜻이지. 1초에 100주씩 쓴다. 소비 전력을 이제 약자로 P라고 많이 해. P. 파워의 약자인데, 파워. 근데 P라고 많이 해. W 쓴 거는 약자를 쓴 게 아니라 이거는 단위를 쓴 거야, 단위. 와트. P는 T분의 2. 시간분의 에너지, 시간분의 전기에너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와트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1와트면은 1초에 1줄 쓴다, 이런 뜻이야. 100와트면은 1초에 100줄 쓴다. 자,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을 이렇게 그 표시를 하는데, 봐봐요. 얘는 220V에 꽂아서 써야 되고, 그때 1초당 350주씩 쓰는 애다, 이런 뜻이야. 이게 350W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220V에 꽂아서 쓰면은 1초당 350주씩 씁니다. 꽤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이제 전열기구 같은 거, 열을 막 발생시키고 이런 애들은 사실 소비 전력이 되게 커요. 그래서 전격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기구가 작동되는 전압인데, 자,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 220V 쓰는 거고, 선생님 어렸을 적에는 110V도 같이 씁니다. 110V도 있고 220V도 있고, 요게 이제 110V 코드네, 이런 거. 하나 있네. 요거 이제 충전기가 일본 거는 사실 110V 쓰는 게 많아요. 일본 내는 거는. 요게 이제 배터리 충전기인데,
뭐 캐논이 원래 일본에 사니까 여기 110V 쓰게 돼 있어. 이렇게 되면. 따로 가져가야 되죠. 예. 그래서 저기 저 돼지코라고 하는 거 따로 꽂아져 있는데, 요건 110V고 220V는 동그랗게 돼 있죠. 근데 220V를 쓰는 게 더 에너지 소모가 적어가지고 그걸 쓰는 거예요, 사실은. 자, 아무튼 맞는 전압을 전격 전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기기구를 쓰는데 이렇게 써야지 제대로 작동한다. 전격 전압이라고 하고. 그래서 220V를 쓰면은 얘는 1초에 350J씩 소모되는 그런 밥솥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걸 소비 전력이라고 하고. 자, 그러니까 어떤 이제 뭐 여기 몇 평짜리 교실인데 어느 정도 불빛은 돼야지 밝아. 그럼 여기가 이제 6줄 정도는 써야지 그래도 되는 장소야. 이 책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6줄 정도의 빛에너지가 1초당 나와야지 밝은 거예요. 근데 LED 등을 쓰면은 8줄을 공급을 하면은 2줄은 열에너지로 바뀌고 나머지 6줄이 빛에너지로 바뀌어서 8줄 정도만 에너지를 쓰면 돼. 근데 형광등을 쓰면은 6줄이 열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전체 전기에너지는 12줄을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똑같이 빛에너지는 6줄밖에 못 얻어. 근데 이렇게 에너지 효율이 좋은 거를 쓰면은 8줄만 쓰면 되는 거고 8줄어치 전기세만 내면 되는 거고. 근데 얘는 이제 이만큼 내야 돼요. 12줄어치를 내야 돼. 그러니까 이런 형광등보다는 LED를 쓰는 게 훨씬 더 절약이 되는 거죠. 에너지도 절약하고 뭐 전기세 이런 것도 덜 내고. 자, 그 다음에 전력량. 전력은 1초당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인데, 근데 거기에다가 시간을 곱하는 거야. 그러면 원래 뭐가 되냐면 사실은 이 전력이 시간분의 에너지거든요. 1초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야. 근데 여기에다가 시간을 곱하는 거야, 시간. 그럼 이게 나눠져서 뭐가 돼요? 뭐가 돼? 에너지가 돼. 그러니까 소비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은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초를 안 곱하고 시간을 곱합니다. 시간의 단위를 소비 전력 이런 거는 1초당 얼마 쓴다 이렇게 써 있는 건데 시간을 곱해, 아워를 곱해. 사실 3600초를 곱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에너지를 구하려면. 근데 이게 사람들이 뭐 전기세 같은 거 계산할 때 몇 초 동안 쓴 거 내고 이런 거 아니고 거의 뭐 한 달 단위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사용한 시간을 곱해야지 좀 숫자가 좀 줄어들어. 그래서 이걸 전력량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에너지의 양이긴 한데 단위를 줄 단위를 쓰지 않고 와트시라고 하는 단위를 써요. 좀 웃긴 건데 이게 여기는 영어고 요 아워는 시는 진짜로 시간이야. 그러니까 한글이야 이거는. 와트시라고 읽으시면 돼. 와트시. 와트 WH 뭐 이렇게 있지 않고 와트시라고 읽으시면 돼. 1와트시는 1와트의 전기 기구를 1시간 동안 쓰면은 그 에너지가 1와트시야. 근데 그 양이 얼마냐면 1와트시는 얼마냐면 3600줄이에요. 왜냐면 1와트라고 하는 게 1초에 1줄을 쓰는 거고 1시간을 곱할 때 1시간을 3600초로 바꿔서 곱하면 3600줄이 1와트시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씁니다. 니네 뭐 전기요금 고지서 이런 거 보면은 다 와트시로 써 있어요. 줄로 안 써 있고. 줄로 써 있진 않아. 킬로와트시로 써 있어. 킬로와트시. 한 달 동안 쓰니까 킬로와트시라고 하는 단위를 쓰게 됩니다. 전력량의 측정.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양을 전력량계로 측정한다.
이게 전력량 계죠.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띡띡 올라갑니다. 전기 많이 쓰고 있잖아. 그럼 여기에 요게 막 돌아가요. 세게. 빨리빨리 돌아가면 전기 많이 쓰는 거야. 자, 에너지 효율 관리 제도. 전기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표시하는 제도인데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눠져 있는데요.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작을수록 1등급이 더 좋은 거예요. 5등급보다 1등급이 에너지 효율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 TV는 그렇게 에너지 효율이 높지가 않더라고요. 뒤에 있는 4등급이야. 4등급 이 TV가. 요거 좀 뒤에 만져보면 열 많이 나요. 빛 에너지랑 소리 에너지 바뀌는 게 아니라 열 에너지 바뀌는 게 많아서 이건 4등급이네. 근데 이게 삼성 뭐 이런 건 아니야. 그게 막 메인 브랜드는 아니어서 이제 뭐 싸죠. 싼 대신에 전기요금은 이제 뭐 좀 더 많이 나가는 거지. 아무튼 쓰실 때 뭐 이렇게 산림 작물만 할 때 효율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거를 산림 작물 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대기 전력 저감 프로그램. 대기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꺼도 이거를 이렇게 뭐 리모컨을 꺼도요. 지금 끄지 않았겠지만 여기가 지금 여기 무슨 색깔이지? 약간 초록색인데 빨간색으로 바뀌고 대기 상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코드를 뽑지 않는 이상 조금씩은 에너지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대기 전력을 적은 애를 쓰는 게 좋겠다. 그런 겁니다. 대기 전력 저감 인증 표시 에너지 절약 이거 이런 표시가 있는 제품 쓰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자, TV를 150W를 쓰는데 하루에 한 4시간 쓰네요. 그러면 이제 곱하면 되는데 월간이니까 여기에 또 30을 곱해야 돼. 그쵸? 하루에 사용하는 게 4시간이니까. 근데 그러면은 숫자가 18보다 훨씬 클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이제 이 킬로와트라고 하는 단위를 써서 나타낸 거야. 18,000와트겠지. 와트시겠지. 18,000와트시. 18,000와트시 맞나요? 18,000와트시인데 그거를 이제 18kW시로 이제 표시하시면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냉장고도 많이 쓰고 대략 맞을 것 같은데. 에어컨을 많이 썼구나. 이 사람 에어컨 많이 썼네. 에어컨 많이 쓰고 냉장고, 컴퓨터, 뭐 진공청소기, 휴대폰 충전기도 많이 썼네요. 4.8밖에 안 됐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계산해서 고지서에 찍어 나옵니다. 이번 달에 얼마 썼습니다 하고 넘길게요. 86쪽. 그러니까 여기서 배운 거는 뭐냐면 이거 해야 되나? 이거 안 했나요?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소비 전력 단위로는 와트라는 거 쓰는 거. 전력량이 와트시에요. 전력량이 성능이 같더라도 자, 소비 전력이 작은 애를 선택해야지. 소비 전력이 성능이 같더라도 소비 전력이 작은 애를 선택해야지. 그 다음에 LED 같은 거 전기기구에 무엇과 사용한 시간의 곱을 전력량이라고 하는데 소비 전력 쓰면 되겠네요. 소비 전력이 와트. 소비 전력과 사용한 시간의 곱을 전력량이라고 한다. 그 단위가 와트시라고 하는 거를 쓴다.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이 100W인 컴퓨터를 2시간 동안 30일 사용했다. 전력량은 100W 곱하기 2시간 하면은 200W시를 하루 동안 쓰는 거야. 근데 30일 동안 써요. 그래서
6000W시인데 6kW시라고 써도 되는 거예요. 6kW시라고 쓰셔도 되는 거예요. 6000W. 자, 전력량은 전력 곱하기 시간. 근데 그때 시간은 진짜로 시간 단위로 곱한다. 물리에서는 대부분 시간 곱할 때 초로 곱하거든요. 여기만 시간 단위로 곱하는 거지. 예, 잠깐 쉬었다 할까요? 조금만 쉬었다 하자. 뭐 이게 곱하기 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건데, 뭐 가전제품마다 전환되는 에너지 종류가 같더라도 소비 전력이 다를 수 있고 당연히 그렇고, 같은 종류의 전기 기구라도 용량이나 크기에 따라 소비 전력 다르다. 뭐 그거야 뭐 그런 거고. 자, 하기 문제. 간단한 거니까 그냥 같이 할게요. 뭐 몇 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소비 전력이라고 하냐. 이거는 1초야. 이게 소비 전력을 계산할 때 시간당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인데 그 시간이 1초 동안이야. 1초 동안. 소비 전력이 클수록 전기 에너지 더 많이 사용하는 거지. 1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가 클수록.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의 단위는 와트라는 단위를 쓰는 게 맞고요. 주로 열에너지로 전환되는 가전제품은 빛에너지로 전환되는 가전제품에 비해 소비 전력이 크다. 맞는데 위에서 확인해 보시면 열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뭐 있나요? 전기난로 이런 거 봐봐. 2500W야. 2500W. 컴퓨터 빛에너지인데 100W 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 다림이 열에너지 나와야 돼. 2400W야. 그러니까 열에너지를 쓰는 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예요. 뭐. 그래서 요거 맞는 이야기고, 텔레비전 화면의 크기나 세탁기 용량은 소비 전력과 관계 없다. 아니지. 텔레비전 크거나 이러면은 소비 전력도 큽니다. 그 다음에 뭐 세탁기 용량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한 번에 이제 몇 리터까지 뭐 빨래를 많이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 세탁기 용량이 크면은 빨래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있죠. 선풍기 소비 전력이 40W고 에어컨은 2000W인데 에어컨 1초에 2000주씩 쓰는 거고 선풍기는 40주씩 쓰는 거야. 1초에. 자, 선풍기의 전기 에너지 사용량이 항상 적다. 근데 이거는 뭐 얘 에어컨 끄고 있으면 아니잖아. 그치? 뭐 그렇잖아. 그거는. 그래서 이건 틀렸고, 에어컨의 전기 에너지 사용량이 항상 많다. 뭐 그것도 아니지. 일단 다 읽어볼게요. 50대 선풍기 50대랑 에어컨 한 대 소비 전력 같다. 맞죠? 50 곱하면 2000W가 되잖아. 선풍기 50대 키는 거랑 에어컨 한 대 키는 거랑 똑같다. 이 소리죠. 맞고요. 답은 3번 해야겠네요. 나머지도 읽어볼게. 1시간당 40주를 쓰는 게 아니라 1초 동안에 40주 쓰는 거야. 40W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같은 시간 동안 사용할 때 에어컨이 더 적은 전기 에너지 사용한다. 아니죠. 에어컨이 더 많은 에너지 씁니다. 자, 87쪽에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는 걸로 전기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데, N극이 다가오면 N을 밀쳐내기 위해서 위쪽이 N극이 되게 코일에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근데 이때는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엄지손가락을 자기장 방향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전류 방향이 되는 거야. 전류 방향.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근데 S극이 다가오면 밀쳐내려면 위에가 S극이 돼야 돼. 아래가 N극이 되고. 그럼 엄지손가락을 이제 그 아래쪽으로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전류가 요렇게 흐릅니다. 요렇게.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봐봐.
요렇게 흐르면 저기 돌아가 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쵸? 예. 자, 근데 만약에 멀어진다. N극이 멀어지면은 멀어지는 거를 상쇄시켜 주려면은 얘를 잡아당기는 힘이 필요한데 그런 게 이제 위쪽이 S극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잘 봐요. N극이 다가올 때랑 N극이 멀어질 때 유도전류 방향 반대야. N극이 다가올 때랑 S극이 다가올 때 유도전류 방향 반대. 그쵸? 근데 이제 S극이 다가올 때랑 N극이 멀어질 때는 유도전류 방향 같아. 이해가세요? S극이 멀어질 때는 위에 부분이 N극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요거랑 같은 상황이 되죠. 그 다음에 이런 건 이제 고등학교 때 더 잘 알아야 되고요. 예, 이런 것도 이제 고등학교 때 거의 시험 문제로 나오는데, 이런 게 수능 문제로 나오는데, 자, 조금 어려운데요. 이걸 코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일이 이 안으로 들어갈 때, 잘 봐. X라고 친 게 뭐냐면 종이 면에 대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을 X라고 한 거야.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자기장은 뭐 이런 식으로 해요. 튀어나오는 거는. 자, 근데 처음에 이 P점을 지날 때 코일에 오른쪽으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코일에 들어가는 자기장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되는데, 요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들어가는 자기장이 많아지는 거야. 근데 그 많아지는 거를 상쇄시키려면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튀어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P점에서는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오른손을 해보시면 P점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돼요. 근데 Q는 이동을 하더라도 이 도선 내부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없어요. Q는 여기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야. 근데 이렇게 튀어나올 때 들어가는 애가 적어지는 거예요. 들어가는 애가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적어지는 거를 상쇄시켜 주려면은 들어가게끔 코일에 의한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 때 이렇게 들어가게끔 엄지손가락 안으로 넣으시고 네 손가락 감아주시면은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 알 수 있죠. 이해 가요? 좀 어려운 건데 아무튼 요런 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발전기에서 전자기 유도. 이것도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발전기가 코일이 돌아가면서 코일 내부에 자기장 변화가 있다라는 거야, 이게. 이렇게. 근데 이게 들어가는 게 많아지다가 90도를 넘어가면 들어가는 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이렇게 누워져 있다가 90도로 될 때는 들어가는 게 많아지는 상황이고, 이게 많아지면은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90도를 넘어간 거잖아요. 90도를 넘어가서 이렇게 될 때는 들어가는 게 적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걸 상쇄시켜 주려면은 이렇게 들어가게끔 전류가 흘러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는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다가 넘어갔어요. 넘어가면은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돼. 그러니까 이게 회전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전류 방향이 자꾸 바뀌어요. 그런 거를 교류라고 해요. 교류. 우리가 건전지에 끼워가지고 사용하는 거는 직류예요. 한쪽 방향으로만 갑니다. 근데 발전기에 의해서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교류가 흘러. 실제로 우리 플러그 있는 데까지는 다 교류로 오는 거야. 교류로. 근데 교류로 오는데 우리가 컴퓨터나 뭐 여러 가지 전기 제품 쓸 때는 직류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직류를 바꾸는 장치가 다 있는 거야.
사실 이런 거 뭐 논이 이런 그냥 충전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요런 게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장치야. 충전기 뒤에 뭐 있잖아요. 이런 뭐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교류 직류로 바꾸는 장치고, 컴퓨터에도 보면은 그냥 전선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중간에 뭐 있잖아요. 이렇게 네모나게. 그것도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장치고, 근데 텔레비전은 등치가 크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 장치가. 노트북은 얇으니까 그 장치가 바깥에 그냥 있는 거고. 그래서 전류를 만들 때는 교류로 만들고, 우리가 쓸 때는 사실 직류로 씁니다. 그렇게는 해요. 그 다음에 전력량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주면, 전력이라는 거는 1초 동안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인데요. 전력의 양은 원래는 전기 에너지인데 1시간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전력량이라고 해요. 1시간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그래서 와트시라고 하는 단위를 쓰게 됩니다. 와트시라고 하는 단위. 이거는 전력량의 단위고, 와트는 소비 전력의 단위고, 와트는 소비 전력의 단위고, 와트시는 전력량을 계산할 때, 시간당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를 계산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자, 90쪽에서 92쪽까지 1번부터 15번까지 풀어봐야겠네요. 1번부터 15번까지 풀어보고, 자, 지금 해보십시오. 예,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형태의 에너지로 전자의 이동으로 일을 하거나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기 쉽고 편리하다. 전기 에너지 2번이고요. 자, 코일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이제 그 전류가 흐르는데, 불이 켜지는 경우 멀어져도 되는 거야. 멀어져도 사실 되게 먼 데서 멀어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지만, 넣었다 뺐다 하면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역, 니은 둘 다 되고, 가만히 있을 때는 자기장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럼 불도 켜지지 않겠죠. 그 다음에 발전기는 자석과 코일로 구성되어 코일이 회전하면서 전자기 유도라고 해요. 전자기 유도. 다른 건가요? 다시 볼게요. 회전하면서 무슨 원리에 의해, 전자기 유도 맞는데, 여기 있구나. 네. 전자기 유도에 의해 유도 전류가 흘러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장치이다. 1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 요렇게 발전하는 거는 발전기 돌리는 건데, 수력 발전도 발전기 돌리는 거고요. 풍력 발전도 마찬가지고, 화력 발전도 결국에는 발전기를 돌리는 겁니다. 그 화석연료를 태워가지고 물을 데워서 그 수증기로 돌리는 거죠. 근데 태양광 발전은 발전기를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겁니다. 4번 답이고. 자, 물의 높이차가 클수록 전기 에너지 많이 생산하죠. 왜냐면 이제 에너지가 그 위치 에너지가 크니까 높이차가 클수록 좋은 거고요. 자, 물의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아니고, 물의 뭐 역학적 에너지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고요. 발전기의 터빈에서는 전자기 유도의 원리를 이용한다. 맞죠? 기억기급 4번. 그 다음에 다음은 전기기구에서 주로 일어나는 전기 에너지의 전환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자, 이거는 열 에너지로 전환, 전동기는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 그 다음에 전기 주전자, 뭐 끓이는 거지, 열 에너지로 전환, 헤어드라이어도 열 에너지, 토스터기도 열 에너지로 전환하는 겁니다. 2번 답이네. 전동기는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겁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 전기 에너지는 여러 가지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일단 빛 에너지, 텔레비전 빛 나오죠. 열 에너지도 사실 조금 나와요. 네, 일단 여기 세모표 해놓을게. 핵 에너지로 전환되는 건 아니지.
만약에 충전을 한다 그러면 화학 에너지가 맞는데, 근데 충전하는 건 아니잖아 지금. 텔레비전에서 소리 나오고요. 텔레비전은 특별히 뭐 막 움직이고 막 그런 건 아니지. 그래서 이제 니은도 맞네요. 기역, 니은, 미음 고르시면 되겠네. 1번. 열도 좀 발생합니다. 자,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을 나타낸 예로 옳지 않은 것은, 형광등은 전기에너지가 빛에너지, 선풍기는 전기에너지가 운동에너지, 건전지는 전기에너지가 이거는 건전지니까 화학에너지가 고쳐놔요.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충전하면은 전기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전기 자동차는 전기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수력발전은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3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 운동에너지, 이거 모터 막 돌아가면서 바람 나오니까 운동에너지, 열에너지 써야겠다. 열에너지. C는 열에너지 쓰면 되고. 자, B, C, D 모두 합한값은 A 값과 같다. 맞네요. 에너지 보존 법칙. 헤어드라이어의 전원을 끄면 B, C, D가 A로 전환된다.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닙니다. 기억, 니은 3번. 그 다음에 10번에 자,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거 세탁기 괜찮고요. 뭐 이런 거 괜찮고요. 전동기 괜찮고, 안마기 괜찮고, 나의 열 에너지를 바꾸는 거 다림이 괜찮고, 요거 아니고, 요거는 괜찮고, 이거 아니고, 요거 괜찮고, 그 다음에 다는 이제 소리 에너지인데 요거 괜찮고, 요거 괜찮고, 그래서 이제 다 맞는 건 1번이죠, 1번. 자, 그 다음에 11번에 소비 전력 써져 있고, 청소기는 역학적 에너지 아니면 뭐 운동 에너지 이렇게 쓰면 돼. 빛 에너지는 아니죠. 네. 세탁기와 텔레비전은 같은 시간 동안 사용하면 같은 양의 에너지를 소모한다. 세탁기는 150W고요. 텔레비전은 150W니까 맞네요. 1초 동안 소모되는 에너지가 같아요. 그러면 뭐 같은 시간 동안 쓰면은 같은 양의 에너지 소모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진공청소기 10분 동안 사용하는 것과 다리미를 5분 동안 사용하는 것은 같은 전기 에너지를 소모한다. 원래는 뭐 초 단위로 바꿔서 곱해야겠지만 둘 다 똑같이 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진공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1200 곱하기 10 곱하기 60 뭐 이렇게 줄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다리미 같은 경우에는 2400 곱하기 5 곱하기 60 줄 쓰는 거야. 근데 같겠네 얘가. 그쵸? 얘는 1200을 이게 비율이 2대1이니까 소모되는 전기에너지 같겠네. 계산하면 같겠네요. 그죠? 그래서 니은 디귿 11번에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자, 1초당 가장 많은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다리미 맞네요. 다리미가 1500W니까 텔레비전과 선풍기를 같은 시간 동안 사용할 때 텔레비전이 더 많은 전기에너지를 사용한다. 텔레비전은 얼마지? 150, 선풍기 50 맞네. 네. 텔레비전은 1초 동안 150줄씩, 선풍기는 50줄씩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를 하루 종일 사용할 때와 세탁기를 2시간 사용할 때 같은 양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다. 냉장고는 하루 종일 쓰면은 1초에 100W인데 하여튼 뭐 24시간 동안 쓰는 거고, 1시간은 3600초고 뭐 이렇죠. 이렇게 쓰는 거긴 해. 근데 세탁기는 2시간 쓴대요. 세탁기가 얼마지? 1100인데 2시간인데 똑같이 3600 뭐 이렇게 계산할 건데, 누가 더 큰가요? 냉장고가 더 크네. 냉장고 같은 양의 전기 에너지를 쓰는 건 아니네요. 냉장고가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 4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13번에
자, 하루 동안 사용한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아, 위에랑 관련 있는 건가 보구나. 그러네. 그래서 총 전력량으로 물어봤으니까 단위를 와트시로 하셔야 되는데, 텔레비전이 150W인데 1시간 곱하면은 150W시고 텔레비전, 세탁기 전력이 110인데 1100이구나. 1100인데 1시간 쓰면 1100W 쓰는 거고요. 다리미는 1500W인데 아니 1500인데 거기에다가 0.5시간 그럼 이제 2로 나눠야겠네. 750이네요. 750. 다리미 750W. 냉장고는 얼마라고 되어있죠? 100인데 24시간 동안 2400W. 다 더하면 되겠네요. 얼마죠? 3500에 3500에 39,000이니까 4,400W. 근데 4,400W인데 킬로와트시로 바꾸면 이제 4.4kW가 되겠죠? 3번 답입니다. 4,400W야. 근데 킬로는 이제 점을 3개를, 소수점을 3개를 왼쪽으로 이동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14에서 15번. 자, 두 전구는 같은 양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다. 아니에요. 전기 에너지, 형광등은 12줄 쓰는 거고 LED는 8줄 쓰는 겁니다. 같은 양의 빛 에너지가 나온다 이러면 맞지. 형광등은 전기 에너지의 절반만 필요로 한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네요. 6줄, 12줄에서 6줄. LED 전구는 공급된 전기의 3분의 1이 열 에너지로 낭비된다. 4분의 1이죠? 3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에요. 그렇죠? 네. 전체 4분의 1이 낭비가 됩니다. 2번 답. 자, 그 다음에 형광등과 LED 전구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설명이다. 에너지 효율 원래 계산할 때는 형광등은 12분의 6이어서 50%네요. 형광등은 12분의 6, 0.5. LED는 8줄 중에 6줄이니까 75%네. 그래서 아무튼 뭐 4분의 3, 0.75 이렇게 됩니다. 두 전구의 소비 전력은 같다. 네, 소비 전력 같지 않고요. 두 전구의 빛 에너지 양이 같다. 이건 맞네. 빛 에너지가 둘 다 6줄씩 나오게끔 쓰고 있어요. 이거는 맞아요. 자, 실력 강화 문제 한번 풀어봐 주세요. 자, 실력 강화 볼게요. 네, 발전기 구조인데 발전기의 구조 원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전자기 유도 현상 이용하는 거고요. 역학적 에너지가, 이게 돌아가는 건 역학적 에너지거든요.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고. 코일을 회전하여 코일의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 맞는 이야기고. 코일의 일정한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흐른다. 아까 옆에서 잠깐 설명했는데 교류가 흐르는 거야. 교류. 일정한 방향이 아니라 자꾸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 바뀝니다. 뭐 이렇게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할 때도 방향이 바뀌잖아요.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할 때도 방향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닙니다. 교류 전류라고 하는 게 흘러. 4번 틀렸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지만 에너지는 보존된다. 맞아. 이게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에너지의 합은 일정한 거긴 해요. 예, 근데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4번이 답이고요. 자, 원래 연료를 뭐 100만큼 넣는데 사실 내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이게 자동차 앞으로 굴러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공기 저항이나 기타 에너지로 10%가 없어지고 기계 부품의 열 에너지, 이게 자동차가 뜨거워지거든. 뜨거워지는 거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발생을 해. 20%가 고기로 소모가 되고, 그 다음에 타이어와 지면의 마찰에 의해서 열 에너지로 45%가 소모가 됩니다. 합치면 75네. 75. 나머지가 25%는 굴러가는 데 쓰는 거예요. 자동차가 실제로 그 정도예요. 한 25% 정도 효율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연료는 이제 사실 뭐 100만원어치 넣는데 25만원어치만 달리는 거야 원래는. 다른 데 다 쓰는 거고. 연료의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에너지 보존이 되는 거는 맞아. 다른 에너지 다 합치면은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타이어와 지면의 마찰열로 전환되는 에너지가 많을수록 효율이 높다. 아니에요. 그 많으면은 운동 에너지가 많아야 돼요. 운동 에너지가. 그럼 그게 많으면 열 에너지로 바뀌는 게 많으면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25%죠? 계산 똑바로 했나요? 똑바로 한 것 같은데 25%가 움직이는 데 쓰는 거예요. 20%가 아니라. 답 1번이고, 그 다음에 3번에 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 거 아닙니다. 전환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소멸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이제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니까 열 에너지가 주로 나와. 열 에너지가 합쳐서 100이 돼야 되니까 60% 되겠네. 60이 아니구나. 30%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A는 화학 에너지로, 아니야. 화학 에너지 아니고 열 에너지. 텔레비전의 기능과 관계없는 기능으로 40%가 낭비된다. 30%죠? 그러니까 소리 필요한 거 하잖아, 그치? 예. 30%. 그 다음에 A를 줄일 수 있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맞죠? 에너지 낭비가 좀 덜하죠. 5번. 자, 청구서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킬로와트시라고 하는 거는 소비 전력의 단위가 아니라, 소비 전력은 그냥 와트야, 그냥 와트. 이거는 전력량. 전력량의 단위야, 전력량의 단위. 당월 전기요금이 요렇냐.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당월이 어딨냐. 당월이 여기 있네요. 124kWh인데 1kWh당 100원이래. 공 두 개만 붙이면 되네. 답 되네요. 니은 답 되고요. 전월보다 전기에너지 사용량이 늘었다. 전월은 145네. 줄었네. 그쵸? 전월보다 줄었습니다. 자료를 잘 보시면 되는 거고요. 서술형 좀 써보세요. 네, 한번 써보시고요. 자, 이거 해봅시다. 이게 이 바퀴가 돌아가면 이 N극이 다가오면서 자기력선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퀴가 회전하면서 전구에 불이 켜지는 과정을 에너지 전환 과정으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퀴가 회전하면 전자기 유도, 전자기 유도에 의해, 요거는 운동 에너지잖아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요. 전환되어
전구에 불이 켜진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이제 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ABC 점에서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를, 그러니까 원래 가만히 떨어뜨릴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때는 이제 공기 저항 마찰 이런 거 없을 때. 근데 얘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전기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요 자석이거든, 자석. 이 자석이 원래 자유낙하하던 애보다 늦게 떨어집니다. 얘가 늦게 떨어져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이제 얘가 떨어지면서 점점 소모가 될 거기 때문에 EA가 제일 크고 EB, EC 순으로 되죠. 그 까닭은 이제 전기 에너지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든다 이렇게 쓰면 되지.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자, 마이크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을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소리가 오면 이 진동판을 이렇게 떨리게 해. 근데 떨리게 하면 이 자석이 여기 있고 원형 노선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요. 전기 에너지로. 그래서 소리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죠. 전환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발전 과정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죠. 그러니까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이게 역학적 에너지이긴 하거든요. 얘도 역학적 에너지긴 하네. 여기 조금 있네, 역학적 에너지. 근데 보존되지 않죠.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건 아니다. 근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는 거지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는 게 아니다. 에너지가 보존되는지 써라.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 거야.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러니까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더라도 에너지가 이제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자체는 보존이 되는 거다. 자, 수력발전의 원리학 이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 과정을 설명하시오. 수력발전은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떨어지면서 터빈을 돌립니다. 연결되어 있는 이제 그 발전기가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면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죠.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6번. 자, 나중 전기 에너지 더 적게 사용하는 것을 고를 수 있는지 여부. 이건 3분. 이건 20분. 그러니까 소비 전력을 알아야지. 자, 근데 지금 안 알려준 거 아닌가요? 두 상황을 바탕으로 소비 전력 개념이 필요한 까닭. 지금은 모르죠. 지금은 모르는데, 왜냐면 각 제품의
소비 전력을 알아야죠. 소비 전력을 알면 소비 전력 곱하기 시간이 전기 에너지죠. 그러면 알 수 있죠. 예. 소비 전력에다가 사용 시간을 곱하면은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 소비 전력이 이게 몇 와트고 몇 와트인지 꼭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 소비 전력이 쓰여져 있네요. 자, 전기 에너지 효율적 사용을 위해 정부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제도를 사용하는 까닭, 에너지 전환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에너지 소비 효율이, 근데 이게 1등급이 높은 거야. 1등급, 5등급이 높은 게 아니에요.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제품은 전기 에너지의 소모가 뭐 적기 때문이다. 요정 쓸까요? 그냥 적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같은 건데 만약에 1시간 봐야 돼. 근데 A전자 제품은 120W만 쓰는 거예요. A전자가 더 전기를 조금만 쓰는 거죠. A전자 걸 사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좀 비싸긴 하겠지. 근데 그래도 에너지를 적게 쓰면은 국가적으로 볼 때나 아니면 이제 뭐 지구 온난화 이런 것도 막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 효율이 좋은 걸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노트북인데 뭐지? 이게 그 전원을 연결한 채 둔 모습이네요. 이게 대기 전력을 쓰고 있는 거네. 여기서 특히 대기 전력 쓰고 있는 건가? 대기 전력을 줄여야 하는 까닭. 전기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고.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그 프린트 한 장 준 거 있어요. 그거 숙제로 좀 해주시고요. 수고했습니다.